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먼저 본다면 은행, 증권, 보험 순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증권주를 투자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사셨다가 3분기 좋게 보시고 4분기 때 정리하시고.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보험주와 증권주는 언제 사고 팔아야 될까를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은행주를 살펴봤는데요. 보험주와 증권주도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게 되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 수혜주로는 은행이랑 이제 보험을 꼽는데요. 근데 속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의 성격상 보험은 이제 만기까지 갖고 가는 구조라고 본다면 갖고 있는 채권을 매수하더라도 만기까지 들고 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은 바로 대출금리에 반영을 하지만 이제 보험사들은 채권을 사들여야 되는 거죠. 금리가 오른 채권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구조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 있는 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채권을 사서 채권 자산을 쌓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높아진 금리 채권을 사는 게 왜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들고 가야 되다 보니까 보통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납부, 80세, 100세 만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채권의 만기가 깁니다. 80년, 100년만큼 갖고 갈 수는 없지만 그만큼 긴 만기를 만기까지 갖고 가다 보니까 이자율이 그대로 투자 수익률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이자 수익만 놓고 본다면 평가 수익이 아닌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투자 수익이 보험사들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실적도 그만큼 좋아진다. 네네. 증권주는 수혜를 딱히 보는 건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경기 부양한다. 이것 때문에 증권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는 주가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초입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분들이 오히려 또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이제 증권사 수익들도 좋아지는 구조가 된다라고 해서 약간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증권사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단기적 유동성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권사부터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해부터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이 핫하면서 증권주들이 좋았거든요. 하반기 증시에서 증권주의 투자 포인트는 뭘로 삼아야 될까요? 저도 증권회사에 있지만 참 다행이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평균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워낙 투자 수익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저금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 뭐 이런 거 확대도 있지만 저금리 상황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대한 기대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떨어지면 이익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대형 증권사나 중소형사 증권사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1분기 같은 경우에 IB 실적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PF라든지 IPO 시장도 좋고요. 여전히 올해는 핫합니다. 그래서 일평균 거래대금은 2분기가 27조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10조 원 이상이 되면 증권사는 거래대금 위탁매매 브로커리지 쪽에선 이익이 좋습니다. 그런데 27조 원. 네, 근데 이제 또 평균 수수료율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이익 증가폭은 과거 대비해서 뭐 일평균 거래대금이 2배 증가했으니까 2배 증가한다.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건 맞고요. 그래서 뭐 20조 원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위탁매매 쪽이 좋고 추가적으로 IB 실적도 좋고 그리고 증권사들이 ELS 상품 판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CMA라든지 채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채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평가 손실 발생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증권사들이 ELS 판매를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만큼 채권 금리에 대해서 대응 능력도 많이 키웠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만에 급등할 때는 증권사들도 대응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여태껏 지난 10년간 지켜본 걸로는 트레이딩, 상품 운용 쪽의 수익도 변동성이 있으면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익도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 최선호주를 꼽으신 걸 봤는데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증권이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이에요. 네.
요거는 또 이유가 뭔가요? 대표 종목들을 많이들 얘기했는데 자기 자본 규모가 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우증권 인수 후에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어쨌거나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올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 부동산 투자한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 작년에 그게 해지를 하게 되면서 우려감도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IB라든지 뭐 위탁 매매 말고도 이제 트레이딩 쪽이라든지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몸집이 클수록 더 클 수 있다라고 해서 미래에셋증권을 탑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몸집은 그만큼 아니요,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삼성증권도 자기 자본 4조 원 수준이에요. 이미 대형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보시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이게 아마 금융주를 보시면 다른 업종이랑은 다르게 갈 때 같이 갑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이게 무슨 의미면 실적이 좋아지면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표주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거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삼성증권도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는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증권주로 배당 받아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참 어려운 시절 겪고 나서는 그게 사라졌죠. 이 증권주의 배당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금융주들 배당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4%에서 5%대가 나옵니다.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4에서 5%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기도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옛날엔 더 많았다고. 중소형 증권사들이나 뭐 대신증권 대표적으로 이런 데들은 여전히 또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증권사들이 정말 크든 작든 이 네. 부동산 PF로 돈을 네네네. 긁어모으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주식 거래액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부동산 PF에서의 수익은 언제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지. 부동산 경기랑 생각하시면 직접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사실 아파트세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PF에서도 돈을 잘 버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양이 공급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파트도 부동산 PF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의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PF가 금융 베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쪽의 기회가 우리나라 아직까지 땅이 좋긴 하지만 발전시킬 땅들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신다면 부동산 PF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랑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너무 부동산 PF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건 좀 염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그러면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금융주 중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 좋은 게 증권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시면서 직접적으로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바로 코스피도 매일매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면 분기당 실적을 이제 연간 ROE로 수정을 했을 때 상승 흐름을 보이면 이제 증권주를 사세요라고도 말씀드리고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증권주는 증권사가 버는 위탁 매매 외에도 기업 여신이나 IB 쪽의 성장성, 확장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증권주를 투자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사셨다가 3분기 좋게 보시고 4분기 때 정리하시고 그런 단기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은행주랑 증권주는 같이 좀 매매할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사로 들어가서 보험사들은 사실 주가가 계속 눌려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보험사 주가가 안 좋았던 건가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제도 도입 중에 하나가 이제 IFRS 17이라는 게 있는데요. IMF 때 구제금융 받으면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조업, 은행, 증권 뭐 대부분 다 했는데 보험사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부채의 시가평가입니다. 보험사가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제가 기억하는 고금리 상품은 은행 예금
당연히 5%대 넘었고요. 8%짜리 근로자 우대저축 금리도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당연히 보험사들도 거기에 맞는 금리 상품을 팔았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확정 상품 5%에서 8%짜리 금리를 이제 확정 금리로 팔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보험을 팔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금리 상황이 조금 더 예상보다 빨리 왔고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 금리로 평가를 하게 되면 쌓아야 될 부채가 부담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보사들 같은 경우나 약간 투자가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IFRS 17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저금리 상황에서는 뭐 투자 수익률도 안 좋아지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염려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좀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금리 상승 수혜를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눌려 있던 게 투자 심리상 대표적으로 해외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보험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사들도 배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이익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가분들한테 배당을 또 그만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당주로도 매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생명사 탑픽으로는 삼성생명을 꼽으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5월 17일에 이미 상향 조정을 하신 이후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뭔가 실적 상승의 모멘텀이 있어서 목표가를 상향할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게 다 금리로 이어지는데요.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의 대손충당금처럼 책임준비금이라는 걸 쌌습니다. 근데 3분기 이제 금리 기준으로 4분기 때 쌌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책임준비금 부담이 덜 쌓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갖고 가고요. 삼성생명을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사실 최근에 오늘도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보험사들 수입보험료는 GDP 성장률 플러스 알파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험 상품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형편상 뭐 해약을 하시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고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걸 감안한다면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높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의 상품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삼성생명이 생보사 중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배당 나오면서 배당 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수익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은 실제 배당을 얼마나 할까요? 예상하는 거는 3%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배당 성향은 보통 보면 삼성생명, 하나생명은 은행과 비슷하게 금융지주처럼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도 조심스럽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보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배당 성향과 관련해서는 사실 당장에 생보사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IFRS 17 도입을 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 수준에서 배당 성향한다면 2.5%에서 3%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손해보험사랑 생명보험사가 있잖아요. 이 손보사랑 생보사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달리 가져가야 되나요? 상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아직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삼성화재는 손보사고요. 삼성생명은 생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런 일반 보험들이 그리고 실손보험 중심으로 판매한 게 손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데는 아무래도 생보사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나 이제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실손 보험료 인상, 그 인상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근데 어쨌거나 올해 초에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개선될 거라 보고 있고 또 손보사도 기본 베이스는 보험사다 보니까 금리 오르는 것만큼 투자 수익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보사 최선호주로는 삼성화재를 꼽으셨는데요. 사실 두 자릿수 ROE를 기록하는 메리츠 화재가 있는데 왜 삼성화재를 탑픽으로 꼽으셨어요? 사실 최근에 메리츠 화재가 좀 화제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성향에 대해서 조금 IFRS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기존 배당 성향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삼성화재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보면 대표 종목들이 다 탑픽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회복되는 초반에는 회복되고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시너지 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 아무래도 대형사들이 좀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이 먼저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은행주랑 계속 비교해 보면 뭔가 보험 이즈백 이건 아니잖아요. 금리 관련해서 제가 금리 인상 초입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먼저 본다면 저는 은행, 증권, 보험 순으로 보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상품이 금리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설계할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 나는지에 따라서 보험금도 책정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고 나면 돌려줄, 예를 들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가입하시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높게 책정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 후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보험주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때 가입자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네, 그렇게 보고 성장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은 결국은 보험은 우리나라는 가입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거 감안한다면 형편이 좀 나아지실 때 또 고려들을 하세요. 어쨌거나 경기 회복도 본격적인 시그널이 나온 후에 보험주도 이제 수익보험료나 원수보험료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주인 증권주와 보험주를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지현 교보증권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